자, 30분입니다. 자리에 계신 분 일한 번씩 눌러주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점심시간까지 이제 장 체크 좀 하고 오후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장 딱 뭐 보시는 대로 딱 점심시간 때 뭐 가만히 있었어요. 짧게 왔다 갔다만 하면서 특별하게 큰 움직임 없고 그냥 오늘 기본적인 그 조정장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조정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더 달려주기 위한 발걸음, 약간 한보 두 날 올라왔으니까 두보 전진하고 한보 후퇴하는 정도, 딱 알맞은 정도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이 오전에 조금 아쉬운 게 세 파동으로 좀 더 강하게 밀어줬더라면 좀 튕겨져 올라가는 힘이 좀 더 강해서 반대로 좀 오늘 오후에 좀 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금액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을 선택해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선택해서 가는, 어쨌든 뭐 분봉이라도 오늘 하루라도 시간을 끄는 모습으로 갑니다. 굉장히 오늘 거래들이 되게 차분해졌어요. 특정 종목들 제외하고는. 그 중에서 뭐 참 이 한국 BLC가 정말 별난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뭐 굉장히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오늘 환율은 1167원대를 만들고 있고 중국 증시는 0.34% 상승해서 점심시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2시에 재개됩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뭐 외국인들이 선물 2,700억 빠지고 코스닥 2,400억 빠지고 코스피 현물 1,000억 빠지는 등 토탈 한 6천억 정도가 빠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제 생각에는 지금 내일부터 3일간 있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나오는 일반적인 경계성 조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지난번에 7월달에 이제 FOMC 회의한 거가 이제 FOMC 회의 의사록이 8월에 공개가 됐던 거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7월달에 회의를 한 내용이 조기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붙었는데 7월의 환경과 8월의 환경은 분명히 다른데 이제 7월의 환경에 맞춰져서 회의를 했던 내용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8월이 좀 불안한 장이 펼쳐진 거고, 잭슨홀 미팅에서는 일단 그 FOMC 한 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한 달이 넘었고 그 상황에서 현재의 뭐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들을 보면서 전망을 얘기하겠죠. 통화정책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전망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이론을 다루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FOMC 회의가 이제 결정을 해서 땅땅땅 확정을 짓고 두들긴다면 그 전에 이제 전반적으로 배경을 살피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게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뭔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FOMC 회의에 영향을 미치죠. 즉 9월 FOMC 회의에 영향을 미치고 10월은 FOMC 회의가 없고요. 9월 달에 영향을 미쳐서 8월 잭슨홀 미팅의 내용이 9월 FOMC 회의랑 거의 직결된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계성 조정이지 않을까. 내일부터 시작이고 3일간 목금토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일장도 마찬가지겠죠. 비슷하게 뭐 그렇게 막 화려하게 상승할 만한 그 여건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이제 그런 이제 경계성으로 시간을 끌려고 한다면, 그리고 또 뭐 모건 스탠리 등 여러 가지 중요 큰 중책을 맡고 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외국계 대형 증권사들의 포지션들을 볼 때 오늘처럼 약간의 이제 시간 끌기 조정이 좀 필요한 경우,
잭슨홀 미팅도 염두에 두고 이런 상황이니까 목금 정도는 이제 그 회의에 초점을 맞춘 움직임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밀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회의에서 무슨 말 하는지 보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일단 뭐 기본적으로 회의에서 나쁜 생각이 들면 벌써 뭐 선제적으로 빠지겠지만 결코 나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뭐 이런 시츄에이션도 나왔고 IMF 6,500달러 SDR 일반 배분 딱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손을 잡고 가겠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이 혼자 잘났다고 혼자만 쫙 가는 게 아니라 신흥국 국가들, 주변의 신흥국 국가들 한테 손을 잡고 같이 가자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 같이 가자. 미국은 좋아졌어. 미국은 좋아지고 있지만 너네들은 좀 힘들잖아. 힘 안 들게 좀 도와줄게. 같이 가자. 요런 지금 관점으로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일단 시장의 예상은 그렇게 좀 시장에 부담스러울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반대로 7월 달에 FOMC에서 공개됐던 그 의사록의 내용이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더 앞으로 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 악재라고 표현을 한다면, 조기 테이퍼링 7월 달의 의견을 악재라고 표현을 한다면 8월 잭슨홀 미팅과 9월 FOMC 회의에서 그 악재가 소멸되고 부스터를 달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구조가 됐을 때는 잭슨홀 미팅 발표 나오는 결과 시점 이후부터가 굉장히 좀 매매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아무래도 탄력이 좀 그때부터 더 많이 돌 가능성이 높고요. 하여튼 시장 구조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오늘은 저렇게 특정 종목들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심심한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75,000원 라인에서 아까 전에 물량 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 빼려고도 하지 않고 적당히 지금 머무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번 주에 그거 말고는 이제 우리나라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잖아요. 내일이죠. 일단 뭐 추가적으로 적자면은 금융통화위원회 26일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뭐 동결이 될 것 같은데 금리 결정도 하고 뭐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예측했던 국가들이 다 동결했어요. 기존에 이제 금리 인상을 점쳤던 국가들까지도 지금 먼저 앞서서 금리 인상 선발대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국가들도 동결했고 우리가 괜히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분위기 봐가지고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내일 회의가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여튼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딱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만큼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차분하게. 잭슨홀 미팅 끝나고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시장은 8월에 뒤집혀졌고 기본적으로 시장 방어 V턴 살짝 자세는 잡아놨는데 마침 일정이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딱 거기서 또 멈춰있는 상태. 일단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을 이해할 때 왜 오늘 이렇게 멈춰있나, 약간 우하향을 보이면서 멈춰있나 라고 봤을 때 여러가지 요 사유하고 모건 스탠리 사유, 글로벌 투자은행 사유 등등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다 종목별 움직임이고요. 잭슨홀 미팅 내용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9월 FOMC까지도 그냥 7월 걸 뒤집는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10월 달에는 회의가 없고 이제 연말로 가버리는 거예요. 연말에 판단을 하겠죠. 코로나 확진자 추이와 함께 이제 정상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도 좀 보면서 그때 이제 고용 지표도 보고 물가 지표도 보고 뭐 이렇게 하겠죠. 물가 지표에서는 뭐 소비자 기준에 있는 물가 지표를 더 중요시 여기니까 뭐 그런 지표들도 좀 보겠고 그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이제 막 연말에 하는 FOMC 회의에서 전망을 하겠죠. 그러니까 연내 테이퍼링의 확률은 많이 거의 뭐 극단적으로 낮아진 거죠. 이제 연내 테이퍼링을 하는 거는 그 연내 테이퍼링 우려감 때문에 지금 시장 8월이 흔들렸는데 실제로 그게 아닌 걸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연내 테이퍼링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연내 변수가 이제 연말에 11월, 12월 FOMC인데 그때 가서 선언을 한다고 해도 뭐 바로 시행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은 내년도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최소한 스타트를 그때 끊어야 된다는 거고 테이퍼링이 최종적으로 선언된다면 최대 빠른 게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려요. 돈을 다 축소시키면서 더 이상 물량을 풀지 않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방에 갑자기 끊어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용돈을 주는데 용돈을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알아서 독립해라.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월 50만 원씩 주는데 너가 이제 알아서 독립을 하는데 내가 뭐 5개월을 주겠다.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줄인다라는 거지. 한 방에 50만 원 주던 거를 그냥 한 번에 끊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증시는 연속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하나가 뭐 큰 게 있었다가 그냥 한 방에 끊어내는 그런 행동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돈을 다 풀었던 거를 이제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보통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채권 매입 프로그램 같은 거,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들 중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이 그걸 테이퍼링의 이슈를 적응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언했을 때가 충격인 거고 그 충격파를 겪고 나서 실제로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그 수개월에서 1년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은 적응을 하면서 다시 박스를 그리고 또다시 적응된 상태에서 상승 채비를 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지금 언론에서 무슨 테이퍼링 되면 시장 망하니 대세 하락으로 간다느니 이런 거는 지금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사람들 겁만 주는 소리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뭐 이렇게 일단은 코멘트를 좀 드렸고요. 차분하게 또 코스닥이 기준 라인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모습들.